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남녀 관계의 역학을 아주 흥미로운 관점에서 분석한 글이에요. 연애하다 보면 누구나 느끼는 불안이라는 감정 있잖아요. 이 자료는 그 불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관계의 주도권은 물론이고 그 관계의 결말까지 완전히 달라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 궁금한 지점이에요. 왜 어떤 관계는 한쪽이 계속 상대를 통제하려 들고 끊임없는 갈등으로 치닫는데 다른 관계는 서로 존중하면서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어질까요? 이 글은 그 모든 열쇠가 바로 불안을 다루는 방식에 있다고 딱 짚어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서 살펴볼 지점이 바로 그 원리와 과정입니다. 이 글이 제시하는 악녀와 어른이라는 두 가지의 상징적인 유형을 통해 불안이라는 감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거쳐서 관계를 파괴하고 또 성장시키는지 그 과정을 한번 면밀하게 따라가 보려고 해요. 그럼 그 첫 번째 유형인 악녀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이 글에서 설명하는 악녀의 가장 큰 특징은 버림받거나 사랑이 식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 내면의 불안을 자기 스스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심리적 과정이 시작돼요. 그녀는 자신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과 부담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떠넘깁니다. 이걸 뭐랄까 불안의 전가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불안하니 네가 행동으로 나의 불안이 틀렸음을 증명해서 나를 안심시켜라 라는 무의식적인 요구를 하는 거죠. 내 감정의 안정을 상대방에게 아웃소싱하는 셈이에요. 근데 이게 언뜻 듣기엔 그냥 애정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귀여운 투정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왜 이걸 관계를 파괴하는 공격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걸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간 질문의 형식만 빌렸을 뿐 본질은 요구이자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확인은 나는 오빠가 날 사랑한다고 믿지만 말로 한 번 더 듣고 싶어. 이런 뉘앙스라면 이 질문의 기저에는 너의 사랑이 의심스러우니 지금 당장 증거를 제시해봐 라는 압박이 깔려 있는 거죠. 상대방은 이때부터 사랑을 속삭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해야 하는 피고인석에 앉게 되는 거예요. 피고인석이라니 정말 그러네요. 그럼 요즘 변했네라는 말도 비슷한 맥락이겠군요. 과거에 좋았던 모습을 현재의 상대를 비난하는 일종의 무기로 쓰는 거니까요. 정확해요. 과거의 너는 훌륭했지만 지금의 너는 기준 미달이다 라는 평가가 담겨 있죠. 이건 상대에게 죄책감을 심어서 과거의 헌신적인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만들려는 일종의 감정적 통제 전략이에요. 이런 공격들이 반복되면 남성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결국 갈등을 피하기 위해 혹은 그녀의 감정 폭발을 막기 위해 자기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스스로 검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남성 입장에서는 그냥 그 순간의 갈등이 귀찮고 피곤해서 일단 맞춰주고 넘어가는 걸 수도 있지 않나요? 그게 꼭 복종이나 관계 파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보는 건 좀 과한 해석 아닐까요? 물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상황은 달라져요. 남자는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또 피곤한 상황이 벌어지겠지라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두려움의 본질이에요. 물리적 위협이 아니라 정서적 소모와 관계가 깨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죠. 그래서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표현하는 대신 여자의 기분을 맞추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되어버려요. 사랑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처벌을 피하기 위한 수동적인 행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 행동의 동력 자체가 사랑이 아니라 공포로 바뀌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관계의 파멸을 예고하는 신호탄입니다. 여자는 남자가 자신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걸 보면서 일시적으로 안도감을 느끼고 자신이 관계의 주도권을 잡았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선 것 같아요. 통제당하고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은 남자의 내면에 아주 빠른 속도로 경멸감을 쌓이게 만들어요. 이 글에서 이런 관계를 감정적 착취라고 표현했는데 이보다 더 정확한 말은 없을 거예요. 결국 관계를 지키고 싶다는 그 불안감에서 시작한 행동이 역설적으로 상대의 매력과 존중을 깎아내려서 스스로 관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 거네요. 정말 아이러니한 과정이에요. 이 악녀 유형의 분석을 듣고 나니까 관계라는 게 참 암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다행히 이 글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완전히 다른 해법을 제시하더라고요. 바로 어른이라는 유형이죠.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지점은 이 글에서 말하는 어른 역시 남자친구의 행동이 예전 같지 않거나 연락이 뜸해지면 똑같이 불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감정이 없는 초인이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그게 핵심이더라고요. 불안을 느끼는 건 똑같은데 그 이후의 행동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결정적인 차이는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 감정을 다루는 주도권을 자기 자신이 쥐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근원을 자기 가치감에서 찾아요. 자신의 가치나 행복이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 한마디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단단한 믿음이죠. 즉, 내 행복의 중심축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자기 가치감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난 소중해 라고 외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내면의 힘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어떤 힌트를 주나요? 좋은 지적이에요. 글에서는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설명하지 않아요. 어른 유형의 여성은 불안을 느낄 때 상대에게 달려가 왜 변했어? 라고 따지는 대신 오히려 의식적으로 자기 삶에 더 집중하는 선택을 한다고 설명해요. 자신의 일, 운동이나 취미, 친구들과의 약속 같은 것들이요. 이건 상대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녀의 삶에서 중요한 것들의 우선순위를 재확인하고 그 활동들로부터 안정감과 성취감을 얻는 과정인 거죠. 이런 구체적인 행동들이 반복되면서 자기 가치감은 더 단단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남자의 행동에 일희일비하며 매달리는 대신 자기 사유를 꿋꿋하게 지키는 그 모습 자체가 남자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신호를 보내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에서 관계의 역학이 180도 뒤바뀝니다. 악녀의 경우 남자는 여자의 불안을 계속 달래줘야 하는 의무감과 피로감을 느꼈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정반대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해요. 바로 위기감이죠. 자신에게 매달리지 않고도 잘 지내는 여자를 보면서 내가 너무 소홀했나? 이러다가 이 멋진 여자를 놓칠 수도 있겠다는 역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동기부여의 원리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네요. 악녀의 경우엔 남자가 벌을 피하기 위해 수동적으로 움직였다면 어른의 경우엔 이 매력적인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는 보상을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요. 겉으로 보이는 헌신적인 행동은 비슷할지 몰라도 그 행동을 이끌어내는 근본적인 에너지가 완전히 다른 거군요. 완벽한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 글의 비유가 아주 절묘하죠. 악녀는 남자를 자신의 불안을 잠재워줄 노예로 만들려다 실패하지만 어른은 남자가 스스로 여자를 지키는 기사가 되고 싶게끔 관계를 설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설계라는 표현이 핵심인데 이건 상대를 조종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신의 단단한 태도와 독립적인 삶, 그 자체가 상대방이 존중과 자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의미죠. 오늘 이 자료를 통해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결국 관계의 주도권과 방향을 결정하는 건 불안이라는 감정 자체보다 그걸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태도에 달려있다는 거네요.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불안을 상대에게 떠넘겨 통제 무기로 삼을 것인가? 혹은 그 불안을 내면의 힘으로 끌어안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함으로써 상대방이 존중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다가올 공간을 만들어줄 것인가? 한 사람은 노예를 만들려 하고 다른 한 사람은 기사가 나타날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 차이가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의 내면을 다스리는 방식이 상대방의 동기와 행동 패턴까지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어요. 결국 상대를 억누르고 통제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나 자신을 단단하게 지키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주도권으로 이어진다는 통찰을 얻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해 악녀와 어른이라는 두 유형을 명확하게 나눴지만 현실에 우리가 완벽한 악녀이거나 완벽한 어른이기만 할까요? 아마 우리 모두는 상황에 따라 혹은 상대에 따라 이 두 모습 사이의 넓은 스펙트럼 어딘가를 계속 오가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순간에 내가 지금 스펙트럼의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선택을 하고 있는가를 자각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불안한 순간에 주로 어떤 선택을 내리시는 편인가요?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관계의 역학을 지금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